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작시오 대 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작시오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툴루즈에게 0대2로 패하면서 무패 행진은 3경기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컵대회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을 반전시킨 것은 다행이었으나 툴루즈전에서 별다른 공격 찬스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올 시즌 승격한 팀임에도 상대 잔영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확성이 좋지 못한 타입입니다.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지 못한 팀 중 하나인데 만들어내고 있는 찬스에 비해 7골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공격 타입으로 인해 박스 안에서 PK를 얻어내는 능력은 꽤 좋지만 리그에서 기록한 골의 3분의 1을 PK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라인을 높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비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인데 때문에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고 홈에서 기록한 2승은 모두 강등권인 스트라스부르와 앙제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었죠. 카운터에 당하는 빈도도 상당히 높고 세트피스에서도 8골을 실점하는 등 전반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좋지 못한 타입입니다. 랭스는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흐름으로 PSG를 상대로 무실점 무승부를 거두는 등 수비적인 강점이 상당하다는 점이 무패 행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안정을 위해 라인을 크게 내리고 발로건에게 공격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타입입니다. 올 시즌 아작시오가 하위권 팀답지 않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라인을 크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해당 기조가 더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랭스의 역습 전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비적인 성과가 상당히 뚜렷한 타입입니다.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인터셉트와 태클을 합친 횟수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죠. 물론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하는 특성상 해당 수치들을 정립하는 대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10월 8일 이후 멀티 실점이 없는 수비적인 성과까지 감안하면 해당 수치가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아작시오도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공격진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 수비적인 안정감에서 랭스가 상당히 앞서고 있어 승부에서는 랭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세르 대 툴루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르는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나코를 상대로 2대3으로 석패한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력에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즌 니스, 앙제와 함께 최소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롱킥의 빈도가 상당한 타입으로 올 시즌 40야드 이상을 날아간 패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측면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박스 쪽으로 뿌려주는 롱킥의 비중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자연스럽게 니앙이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전방 자원들도 결정력이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호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수비는 구멍이 있어 보이는데 올 시즌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었던 앙제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수비적으로는 공경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툴루즈는 리그에서 아작시오를 2대0으로 잡고 컵대회에서도 7골을 몰아치는 등 경기력에 어느 정도 반전을 만든 상황입니다. 올 시즌 수비적으로 난타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리그 중위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툴루즈도 빌드업에 있어서는 긴 패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세르만큼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는 편은 아니나 올 시즌 40야드 이상의 긴 패스 횟수가 100개를 넘은 팀은 툴루즈와 오세르가 유의합니다. 나타오, 아부칼날의 기동성이 꽤 괜찮은 편이라 이 두 선수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 상당한 수비적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 원정 실점률이 8경기 19골로 경기당 2골이 넘는 골을 평균적으로 실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 횟수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데 원정에서 6야드 안쪽에서 허용하고 있는 슈팅이 13%로 극단적으로 높은 유형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툴루즈가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세르가 홈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꽤 잘 따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세르의 우세를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브레스트 대 리로 S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강등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모나코를 상대로는 0대1로 석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득점력에서 기복이 심해 승점 3점을 얻어내는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 시즌 브레스트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정교함은 낙제점 수준입니다. 오픈플레이에서의 득점보다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더 많은 상황이죠. 홈에서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다수 보여주고 있음에도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올 시즌 PK를 제외한 기대 득점에서 리그 최소 4위를 기록하는 등 공격 전개 자체가 답답한 경우가 잦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홈에서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는 상황이 많아 수비적 리스크를 지고 있음에도 공격진에서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해 공수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브레스트보다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두 팀뿐이라는 데서 브레스트의 상황이 꽤 심각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릴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폰세카 체제가 이제는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그나마 아쉬운 점은 리그 기준으로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득점 기록이 다소 주춤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폰세카 감독이 데이비드의 오프더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1dob으로 전술을 바꾼 것은 성공적으로 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빅찬스를 어이없이 놓치는 경우는 크게 줄었고 이적생인 카벨라도 드리블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방으로의 패스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등 최근 리그에서 득점력이 잠시 주춤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공격에서는 딱히 흠을 잡을 것이 없습니다. 약팀을 잘 잡는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폰세카 감독의 전술은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맞불을 놓았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1대1 능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약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전반적으로 잘 쌓는 편입니다. 브레스트의 약한 수비와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공격 방식보다는 릴의 중앙을 거치는 정교한 빌드업에 더 높은 확률이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릴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